안녕하십니까, 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훈입니다. 예, 2014년도 12월 6일 토요 경마 해설방송 적중없인 생존없다 적생적사 경마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 3명이 다 합쳐져 가지고 경마방송이 들어갑니다. 12월 경마입니다. 마지막. 예,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경마는 뭐 마르고 닳도록 하는 거고, 그래도 항상 그 인간사는, 인생사는 그 마지막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12월 달 경마 각오 한마디씩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큰형님부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거 예. 말고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예, 강. 예, 말씀해 주신 대로 마지막 단추 12월 14년의 마지막 단추 이제 끼워야죠. 적생적사 3명이서 지금 2014년 마무리 단계 이제 4주 남았는데요. 그랑프리도 있고 이제 월말로 들어가기 때문에 따뜻하게 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3명에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예, 어제 어떤 아저씨하고 제가 깊이 있는 대화를 좀 나눴는데, 그러니까 느낀 바가 있는데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얼마 전에 그 신해철 씨가 돌아가셨는데 그 보면은 그 내용을 보면은 그 신해철 씨 엑스레이를 보면요, 의사들이 하는 말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의사가 이 엑스레이를 보고 퇴원을 시켰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의사가 아마 이 엑스레이를 확인 안 했을 거다. 그러니까 자기가 수술한 게 잘 됐다고 생각을 해서 확인 안 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잖아요. 검사들이 이 사람이 죄가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억울하게 또 죄를 구형할 때가 있다. 근데 그게 다 뭐냐면 예상과 똑같은데요. 뭐냐면 우리가 거의 뭐 10년 이상 이걸 하면은 계속 똑같은 걸 하다 보면, 의사도 그렇고 검사도 그렇고 똑같은 일을 하다 보면 그냥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버릇처럼 그냥 이게 대가리, 쉽게 얘기해서 이건 이경준이 이렇게 넘어갈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줄이는 게 우리 숙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상을 할 때도. 그러니까 항상 해오던 일이다 보니까 이렇게 딱 보고 이건 여기서는 이게 대가리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부러질 때가 있어요, 사실은. 많죠. 또 이경준은 이렇게 될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너무 계속 똑같은 일만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런 미스가 날 때는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줄이는 게 아무래도 우리가 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연말이 되면서 한 해를 되돌아보면, 저도 한 해를 생각해 보면 너무 쉽게 이게 축 이런 식으로 행님 이건 안 돼, 이랬던 것들이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반성을 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대제 올대가리가 잡혀 있어도 한 번쯤은 의심을 해보고 한 번쯤은 살펴보자. 그렇죠. 그렇죠. 예. 또 안 된다고 생각했던 말도 한 번쯤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좀 더 디테일하고 좀 더 섬세하게 분석해서, 시간은 많이 걸리겠지만 반드시 좋은 결과 드리도록, 도움이 되는 방송할 수 있도록 남은 4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각오 말씀드렸고 승부처 공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의 이 스타트는 강호가 끊습니다. 강호 전문가가 끊는데 이경주입니다. 강호 전문가 승부는 이경주와 구경주가 승부처고, 우리 이종환 전문가가 6경주와 10경주입니다. 6경주와 10경주 우리 이종환 전문가의 승부경주. 그리고 저 김영이 4경주와 12경주입니다. 강호가 2-9, 이종환이 6-10, 김영이 4-12 승부처로 말씀을 드리면서 1경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산마 육군 1200 12마리 마필이 출전하는 경주입니다. 자, 저는 4번마 산토리니라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정평수 기수 기승에서 항상 정평수 기수 기승은 믿음감은 좀 덜 갑니다. 자, 그런데 요 경주가 일단 산토리니가 지난번에 뭔가 좀 가능성을 보여줬고, 이마필이 스피드 부족한 게 단점이에요. 뚝심은 분명히 됩니다, 이 편성에서. 근데 과연 스피드 부족을 극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승패의 관건이 되겠는데, 앞선을 흐트러 놓을 마필이 있어요. 이 경주는 5번마 더존 코커가 선행을 갑니다. 단독 선행이에요. 그래서 이마필이 선행을 받기 때문에 얘가 지구력이 부족한 더존 코커가 선행을 가서 일단 앞선을 휘저 놓을 것이기 때문에
때문에 선입형 마필들이 좀 인기를 모으는 상황인데 도전 코코가 앞선을 휘저어놓으면 4번마 산토리니가 막판 역전극을 펼칠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4번마 산토리니를 주목해 봅니다. 예. 뭐 인기 뭐 많이 팔릴 그런 마필입니다. 자, 12 미미의 오자매입니다. 자, 훈련 시 걸음은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자,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도 이번에는 있습니다. 직전 경주 1번 게이트를 받아서 선입 차분하게 따라가면서 한 발을 썼고, 자, 이번에는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은 있지만 편성이 강하지가 않습니다. 앞선에 붙여줄 수 있는 편성으로 생각을 하고요. 병합훈련 위주로 좀 훈련을 시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국내산 육군의 뭐 주말 명작이라든지 상위군 마필, 캠프 2000 자, 이런 마필들하고 붙여가면서 좀 더 근성을 보강하는 모습이었고, 뭐 해당 거리 1200m 최근에 계속적으로 뛰어왔던 거리에 뚝심, 지구력 계속적으로 보강하고 뭐 탄력은 하자없이 양호했기 때문에 자, 이착승군의 뭐 우승으로 형군을 빠져나가기 위해 아마 최선의 말머리를 한성열 기수가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3번마 도솔봉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재철 조교사 마방의 마필답게 매번 이 가벼운 조교로 일관을 하다가 훈련 강도를 올리기 시작을 하면서 실전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직전 경주 2차 입상도 성공을 시켰고요. 지난번 경주는 편성 자체가 좀 강하다 보니까 고전하는 모습이었는데 이번에 또다시 만만한 편성을 만났고 내측 게이트 들어왔습니다. 강훈련으로 무장을 하면서 말 컨디션은 상당히 좋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던 마필. 경주 당일날 체중 변동 사항이 크지만 않다라면 3번마 도솔봉도 어느 정도 경쟁력 발휘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선두권 마필의 전력이 강하지 않은 경주입니다. 선행마 한 2마리 앞에 나가겠는데 미미의 오자매가 1차적으로 압박을 가고 결국은 날라올 4번마 산토리니와 3번마 도솔봉까지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경주가 아니겠느냐. 도솔봉, 산토리니, 미미의 오자매 3두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 경주 국산마 육군 1200m 경주는 우리 강호 전문가의 승부 경주가 되겠는데 뭐 다 감출 수는 없고요. 저희가 한 마리씩 얘기를 하고 우리 강호 전문가가 왜 승부 경주로 선정을 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성 자체가 똥말레이스는 일단 앞에 때릴 수 있는 놈이 유리하다. 선행은 무상대복 때문에 힘들겠지만 내측 게이트에서 선입점 펼쳐볼 수 있는 마필 1번마 라운 팬텀을 주목해봅니다. 천하의 개똥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난번에 박태준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약간의 변화를 보여줬어요. 물론 걸음발은 여전히 미진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꿈틀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1번 게이트 이점을 살린다면 좀 더 이번에는 편성 자체가 워낙에 걸음이 없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라운 팬텀 한번 주목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저는 12번마 로열 제이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게이트가 외곽으로 빠져나만 있습니다만 주행검사 때도 두 번째 주행검사 때 끝걸음의 여력감을 보여줬고 데뷔전 때 뭐 K웰한테 코차로 졌지만 또 편성 자체가 워낙 만만하기 때문에 또 준비를 잘하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성을 들여놨기 때문에 좀 더 나은 능력을 발휘해낼 수 있지 않겠느냐. 편성 자체 만만한 편성 속에 능력 발휘를 기대해보는 마필입니다. 강호 전문가, 왜 승부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까? 네, 12마리가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자, 두 분이 말씀해 주신 대로요, 부진급들. 자, 누가 들어와도 할 말은 없는데, 요 놈이 그냥 될 것 같다. 자, 이런 느낌만 가질 수 있는, 자, 마필들만 모였습니다. 자, 요런 경주는요, 최근에 뛰었던 내용, 그리고 해당 마방의 의지, 그리고 훈련 시의 변화된 모습, 자, 보였던 마필이라면요 충분히 입상권 들이댈 수 있는 편성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강축이 있다고 봤고요. 조교 우수 마필 하나 나오기 때문에 한 자리는 누가 뭐라 해도 차지한다. 자, 요 강한 느낌은 받고 있는 그런 경주가 되겠고요. 자, 후차권에 실전 변화를 보일 수 있는 마필 위주로 한번 중배당의 포커스를 잡고 싶습니다. 자, 현장에서 아마 많이 팔려줄 인기권 하나는 아예 자르고 들어가겠습니다. 아예 자르고 중배당의 포커스를 잡고 한번 실전 변화를 보일 수 있는 마필 위주로 공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노림수 마필을 충마로 놓고 인기만도 자르고 후차권 5석을 가려가지고 압축해서 때리겠다. 근데 주력 맞고는 변화를 보이는 복병이다. 네. 뭐 그런 말씀 같습니다. 적중을 기원하면서 3경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산마 5군 1000m 그 12마리 마필이 출전한 경주입니다. 먼저 네, 8번마 샤크. 직전 경주에 인기도에 걸맞지 않게 상당히 부진했어요. 지난번에 강축으로 팔렸던 마필이고 상대마들이 허접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의심이 필요하긴 하겠습니다만은 경주거리가 1000으로 줄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이 없고 뭐 선입전을 펼칠 마필로 선입권에서 곱게 무리하지 않는다면 이 경주는 뭐 상대마들의 전력이 약하기 때문에 입상의 한 자리는 가능해 보입니다. 예. 네, 앞선이 좀 강하지 않기 때문에 추위권으로 올라올 수 있는 좀 변화를 모색한 그런 마필 하나 주목하겠습니다. 자, 12번 스마트 드리머인데, 자, 이쿠야스 기수가 기승을 하고 2주 만에 출사표를 빠르게 좀 던졌습니다. 이에리 기수가 기승을 했었고, 그리고 최원준 기수가 기승을 했었고, 자, 이번에 안장 강화하면서 이전에 계속적으로 강도 올리면서 준비는 일단 잘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편성이 만만하고 추위권에서 일격을 가할 수 있는 뭐 직선에서 역전 도모할 수 있는 이쿠야스 기수의 12번 스마트 드리머의 선전을 기대하는 레이스입니다. 저는 11번만 왕호입니다. 그 데뷔 초에는 그 능력을 상당히 좀 짱짱하게 뽐냈던 마필 중에 한두인데 공백을 거치고 돌아왔습니다. 외부 휴양을 갔다 돌아와서 재검받고 나와가지고 복귀 전 그리고 복귀 후 이전째 경주까지 아무런 변화를 보이질 못했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도 아주 강도 높은 훈련으로 무장을 하면서 일단 뭐 변화를 모색하고자 과거의 기량을 찾고자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열심히 준비한 만큼 어느 정도 성과는 나와줄 수 있지 않겠느냐 판단을 합니다. 자, 일단 뭐 제가 봤을 때는 한두 마리 빼놓고는 그렇게 강자급 마필이 없는 편성이고 마지막에 탄력으로 밀고 올라올 마필이 한 마리는 한 입상권의 한 자리는 차지할 수 있는 경주로 보는 만큼 11번만 왕호 최근 두 번의 경주 부진한 면모를 보이지만 뭐 과거 능력이라면 해볼 만하지 않겠느냐 복병권 마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8번만 샤크는 지난번에 그 이혁이가 열심히 탔는데 그 신영철 기수가 나는 쟤 못 죽이면 나도 죽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심각하게 선행 경합을 했습니다. 그 3번만 샤크가 무리했죠? 압도적으로 선행을 나갔는데 호위무사가 외곽에서 감고 넘어갔는데 둘이 한 200m, 300m 구간을 선행 경합을 하더라고요. 힘을 다 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착인데 그래도 뭐 그 정도 경합하고 5차까지 버텼으면 샤크도 일단 뚝심이 많이 보강이 됐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자, 8번마 샤크는 뭐 중심 마필로 손색이 없지 않겠느냐. 8번 샤크 그리고 날라올 마필 11번 왕호와 12번마 스마트 드리머인데 선입권 마필 중에 능력마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샤크가 쏘고 선입권의 전력이 강하지 않은 경우 추위권에서 11, 12가 날라온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혼합사군 1000m 4경주입니다. 12마리 마필이 출전한 경주. 저 김영의 승부경주인데 제가 먼저 승부경주 출사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두 전문가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세영 기수로 안장을 교체했습니다. 뭐 3착 승군에 세영이를 올렸는데 8번 강호 대세입니다. 앞선에 빠르게 붙일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뭐 직전 경주 1000m에서 윤태혁 기수가 우승을 차지를 했고 직전 경주에는 상대가 엄밀히 따져서는요 그 전력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출전했던 마필들의 전력차가 아주 크지 않았던 편성이라 직전에 졸전을 펼쳤는데 자, 이번에 뭐 병합훈련하면서 근성 지구력 많이 보강하는 모습이었고 상태는 하자없어 8번 강호대세 보여준 대로 좀 인정을 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11번만 슈퍼용구 말씀드릴게요. 이번 경주 단독 선행으로 나설 것으로 예측이 되는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 물론 선행을 갔다가 죽었어요. 죽으면서 6착이었는데 마신차를 보시면은 선두권 마필들하고 거의 마신차 없이 1착부터 뭐 쫙 다 뭉쳐갖고 돌았습니다. 사실 7착인 최고 잘 나가까지도 이렇게 다 뭉쳐갖고 들어온 레이스였어요. 그러니까 못 버텼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고요. 게이트가 좀 불리하긴 합니다만 지난번에 이마필이 데뷔전에서 주행검사 때 나름대로 뭐 뛰었습니다만 또 선행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기를 모으지 못했던 것은 마필의 완성도가 데뷔전에서 좀 훈련 시 좀 그다지
두드러지질 못했어요. 근데 1전을 치르고 나서 하만식 기수가 재기승하고 강호대세가 있긴 합니다만 강호대세가 게이트 이탈이 확 빠른 마필은 아니기 때문에 슈퍼용구가 한 번 더 선행 승부를 떠준다면 1000m로 거리 줄어든 상황 직전 경주에 맥없이 무너진 게 아니고 많이 버텼기 때문에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는가 예측을 해봅니다. 예, 그 강호대세와 슈퍼용구를 말씀을 해주셨고, 예, 제가 이제 승부 경주로 선정을 한 이유는요, 예, 실전 경험이 있는 기존마와 데뷔전 치르는 신의 마필들 간의 저는 접전 양상으로 봅니다. 예, 실전 경험이 있는 마필들의 이 어느 정도 전력의 서열이 가려지는 경주로 보고 있고, 또 데뷔전 치르는 신의 마필들의 잠재력과 자질 어느 정도 파악에 자신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승부처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노림수 마필. 일단 복병권 마필을 아예 충마로 놓고 가면서 강하게 배팅 비율 강중약 3방으로 해가지고 중배당을 노릴 겁니다. 4경주 반드시 적중으로 연결시킬 것을 말씀을 드리고 5경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산마 5군 1100m 경주입니다. 12마리 마필이 출전한 경주입니다. 이거는 오늘 보면요 전반적으로 조금 상대적인 인기마들이 있는 편성이에요. 그런데 확실하고 안정적인 충막감은 많지는 않은데 요거는 11번마 클린업 비전이 직전 정도 보여준 전력이면 이 편성에서는 그래도 충막감이 아닐까 예측을 해봅니다. 경주거리가 1100이라서 크게 체력적인 부담 없고요. 안쪽에 7분마 보연보살이라든가 좀 빠른 발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이 있어서 지난번 같이 선이 외곽 전개를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끝걸음 여력 자체가 굉장히 좋았어요. 확실하게 전력이 늘어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외곽 전개를 하더라도 1100이라는 거리를 감안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네, 이쿠야스 기수가 기승한 10번 예원입니다. 박현우 기수가 직전 경주에 기승을 했고 인기는 많이 밀렸었지만 제법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버티다 실패를 했는데 상대적으로 그 상대평가를 해보면요. 그 당시에 우승과 입상을 했던 마필들이 능력에서 좀 앞서 있었던 게 사실이고 자, 요 녀석이 인기도에서 좀 밀렸던 게 사실입니다. 자, 이번에 안장을 교체하면서 강도 높게 훈련을 소화시켰고 좀 더 뛰어줄 녀석으로 봅니다. 이 마차 밸런스를 보면 좀 더 뛰어줄 마필. 주행 밸런스도 괜찮고요. 힘이 조금 더 다 차면 형군 정도는 충분히 벗어나서 중거리 이상까지 한번 도전할 수 있는 세력을 보기 때문에 10번 예원은 이번엔 주목을 해야 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복병만 한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세영 기수 한 장의 12번마 머니데이 말씀을 드릴 텐데요. 8월 경주와 9월 경주 2연속 입상을 성공시킵니다. 2차가 우승을 성공시키고 최근 2번의 경주 국산마 5군으로 승군해서 직직경 경주는 바닥권에 머물렀고 지난번 경주도 바닥권 성적인데 발주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 마필은 이상하리 많지 발주 연습 때는 발주에서 잘 나가는데 실전만 들어오면 발주가 매끄럽지 못한 모습인데 자, 이번 경주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터입니다.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해서 일단 출전을 합니다. 내선에 빠른 말이 없습니다. 두 분이 말씀해주신 예원이나 11번마 클린업 비전이 외곽을 감고 선두권을 외곽에서 감아서 찌르고 나가는 분위기인데 12번 머니데이 문세영 기수의 스타트 능력이라면 외곽의 마필들 꼬리 물고 따라오면서 의외로 경주 전개가 선의권에서 수월하게 풀릴 가능성도 높습니다. 발주만 잘 나오면 해볼 만하다. 발주 잘 나온다. 나름대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12번마 머니데이 복병권 마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1번 클린업 비전 제가 봐도 한 수 위로 보여지고 10번마 예원과 12번마 머니데이 이 2두의 마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6경주 혼합사군 1200 11마리 마필이 출전한 경주인데 우리 이종환 큰형님의 승부 경주가 되겠는데 역시 다 감출 수는 없고요. 저희가 한 마디씩 말씀을 드리고 또 왜 승부 경주로 선정을 하셨는지 또 의지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뷔전에서 가능성을 충분히 보였습니다. 10번 머스탱 정입니다. 요 녀석은 지난번에 이제 차주 훈련을 할 때 좀 지목을 해놨던 그런 마필입니다.
병합훈련 위주로 좀 훈련을 시행하는 모습이었고 뭐 한결임이 찼었습니다. 한결임이 찬 느낌을 받았던 마필. 자, 이번에 2전째 들어가는데요. 좀 변화된 모습 보일 수 있겠고 뭐 향후 기대치, 주행 밸런스 주법 양호하기 때문에 뭐 편성 잘 만나면 가능하겠다. 자, 이런 느낌을 받았던 마필이 되겠습니다. 10번 머스탱 정. 자, 송재철 기수가 두 번째 기승하는데 전개 잘 풀어가면요. 충분히 입상권 기대할 수 있는 복병권의 세력으로 평가를 합니다. 저는 4번마 로열 지블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주행검사 때도 발주가 신통치가 못했고 데뷔전에서도 발주를 제대로 받아내지 못했는데 그래도 주행검사 때보다는 데뷔전에서 발주가 그래도 좀 양호한 모습이었습니다. 바닥권에 머물다가 마지막 추입으로 올라오면서 3차까지 올라왔는데 마지막 끝탄력의 여백감이 예사롭지 않았던 마필입니다. 발주에 대한 보강을 충분히 하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생기수인 하만식 기수도 발주만 잘 받으면 충분히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또 경주거리도 지난번 1000에서 이번에 1200으로 늘었기 때문에 4번마 로열 지블리 충분히 이전째인 이번 경주 변화를 보일 수 있지 않겠느냐 4번마 로열 지블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번마 로열 지블리와 10번마 머스탱정을 말씀을 드리겠고 저희 방송 큰형님의 이종환 전문가의 승부 경주 출사의 의견을 출사의 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경주는 일단 배당이 흩어질 경주예요. 전력이 아직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은 시네마 편성 경주. 뭐 1전씩밖에 안 뛴 마필들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마필이 더 낫다라고 확단을 내릴 수가 없어요. 물론 주행검사 시 보여준 모습이나 데뷔전 때 보여준 모습을 가지고 어느 정도 평가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감히 얘가 세다, 안 세다 이렇게 얘기하는 자체가 이거는 사실 건방이죠. 건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린 말들이기 때문에 이세마들이기 때문에 어떤 마필이 좀 더 완성도가 있느냐 앞으로의 발전길이 있지. 앞으로 뭐 3군, 2군을 갔을 때 얘가 더 세게 뛸 것이다. 이거보다는 지금 당장의 완성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1군 무대에서 엄청나게 뛰고 있는 마필들도 5군에 있을 때는 얼토당토하는 말한테 지고 들어오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완성도가 중요하고 요 경주가 재밌는 거는 우리 김영현님 추천해 주신 로얄 지블리 같은 마필도 복귀를 보면요 무조건 내용이 나옵니다. 엄청난 내용이 나오고 머스탱 정도 마찬가지고 직접적인 느슨한 운영했고요. 자, 내용을 뜯어보면 다 괜찮은 시네마들이 여러 마리가 있기 때문에 배당이 흩어집니다. 근데 요거에서 조금 충분히 전력 차이가 얼마 나지 않지만 인기도에서 조금만 밀려있는 마필을 놓고 때리면 괜찮은 배당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 거의 미세하지만 인기도는 확실하게 좀 구분이 되기 때문에 요 레이스는 능력 차이가 거의 없다는 관점에서 보는 거고요. 인기 순위 한 4위권 마필을 놓고 때려볼 생각하는데 인기 순위 4위권 마필을 놓고 때렸을 때는 배당의 메리트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뭐 초반부 승부 경주라고 판단을 하면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이 되고 충마 선정을 잘 해가지고 구멍수 압축해서 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그 최저 배당 막권도 한 7, 8배가 나오는 경주가 아닌가. 배당 메리트가 있거든요. 충마만 잘 잡으면 뭐 충분히 중배당 포획이 가능한데 일단 뭐 강력한 노림수 인기 순위 4, 5위권 복병을 놓고 때리면서 한 3방 정도로 또 예, 그렇죠. 압축을 해가지고 그 우리 이종환 큰형님의 주특기입니다. 주특기. 기복 없이 강하고 압축 막권. 뭐 20배도 단통 때렸다가 실패한 적도 있어요. 저한테 전화하는데 이거 때리고 이거 받치면 맞힐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전화 맞췄어요 얘기하면 틀렸대요. 왜요 그러면 20배 한 방만 때렸대요. 복복연. 네. 그러니까 뭐 다 하나하나 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압축해서 먹으면 많이 먹는 건데 또 너무 압축하다가 보면 또 그쵸. 맞힐 경주를 놓치고 그런 것도 있죠. 그게 참 평생 그 예상가의 숙제 같아요. 숙제. 예, 맞습니다. 아무튼 나름대로 충분한 분석을 통해서 충마에 대한 확신감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충마 놓고 중배당을 잡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적중을 기원하겠고요. 예. 많은 관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많은 응원이 또 코차 3창마를 또 머리차 2창마로 만드는 겁니다. 아유 오래간만에 듣네. 7경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산마 육군 1300 12마리 마필이 출전한 경주입니다. 네,
인기 마필입니다. 인기 마필. 9번 골든 레이디. 아주 센 녀석은 아닙니다. 분명히. 최근 뛴 거 보면 직접 봄봄, 매직 스텝, 이런 마필한테 깨지면서 입상에 실패를 한 인기 마필이었습니다. 자, 안요리 기수가 기승을 했었고 그 전에는 혜선이가 기승하면서 잘 타줬고요. 자, 이번에 2착 승분에 걸려 있어서 마방에서도 세영이를 불러들인 것 같습니다. 좀 확실하게 해라. 자, 요 의지 같고요. 자, 훈련 때 내용을 봐도 뭐 강도 높게 소화시키면서 뭐 준비는 철저히 했습니다. 빠르게 단독 선행까지도 뽑아들 수 있는 레이스 만났다면 이번에 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예. 저도 인기 많네요. 레크리스 1번만 레크리스입니다. 이 마필은 직전 경주 모습을 보면요 거의 1착으로 올 수가 있었는데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조금 기수 이렇게 이런 데서 기승술의 차이가 나요. 박병현 기수가 너무 서둘렀어요. 그러니까 좀 어떤 뭐라고 할까 이게 좀 늦다 이 말이 초반이 부족하다 이런 강박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니면 둘 중 하나거든요. 어떻게 타도 자신 있거나 강박이 좀 이게 무조건 서둘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는지 초반부터 너무 서두르다 보니까 외곽을 크게 돌면서 굉장히 불리하게 전개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경주를 보면서 야 저거 너무 진짜 오바질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뚝심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무리를 한 전개를 하고도 나름대로 당찬 액톤에게 이마신차이밖에 나지 않을 정도로 버텼는데 제가 볼 때 차라리 참고 탔으면은 거의 뭐 1차고 왔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부담이 없어요. 1번 게이트고 빠른 페이스가 아니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더 지난번 같이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면 좀 더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렇죠. 박병현 기수가 군대 가기 전에는 꽤 잘 탔어요. 곧잘 탔습니다. 근데 군대 제대 이후에 너무 마음이 조급한 것 같습니다. 이 박병현 기수가 내선 운영을 잘 못하더라고요. 군대 제대 이후에 내선 운영을 좀 침착하게 못하는 모습인데 아무튼 뭐 빠르게 좀 발전할 수 있었으면 싶겠고 그 과거 말 탔던 거 좀 찾아가지고 좀 동영상 보면서 과거의 좀 기억을 좀 찾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저는 불안하게 보는 인기만들 말씀을 드릴 텐데요. 박태종 기수가 기승한 12번마 1일 천리를 불안한 마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경주 인기 순위 2위도 팔렸습니다. 덮어놓고 지난번에 많이 팔렸던 마필인데 입상을 못했을 때 다음 경주에 다시 한번 노리시는 뭐 가족 여러분들이 계시고 뭐 노리는 예상가도 있는데 얘는 지난번에 팔릴 때도 왜 팔리는지 몰랐습니다. 직직경 경주 선행을 나서고 자 1300경주에서 200을 남기고 퍼졌던 말입니다. 편하게 선행 가고 지난번에 1번 게이트에서 작심하고 선입으로 따라갔는데 지난번에 사실 강조교로 무장을 했고 말 컨디션도 좋았었는데 그래도 그게 다였습니다. 엄청나게 외곽으로 무리했던 레크리스한테도 이마신을 넘게 줬던 말입니다. 이번에 게이트가 외곽으로 쫙 밀려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체격 조건은 좋은데 이 고개가 약간 높고요. 앞다리 쓰임이 둔탁하기 때문에 이 많이 뛸 말이 아닙니다. 일단 12번만 1일 천리 이번에도 조교사하고 박태종 기수가 번갈아 강조교로 무장을 했는데 외형적인 컨디션은 좋지만 기본적으로 마필 소양 자체가 뭐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마주 입장에서는 그렇겠지만 똥말입니다. 똥말. 그렇기 때문에 좀 힘들다. 12번 1일 천리는 안타깝지만 불안한 인기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잘 탔어. 지난번에 너무 잘 타는데 안 나왔어. 지난번에도 잘 탔어요. 박태종 기수가 이런 말을 3번째 기승하는 거는 참 박태종 기수도 마탱이 갔네요. 이런 건 이제 안 할 텐데 웬만하면요. 지금 3번 탔어요. 데뷔전, 2전, 3전. 데뷔전은 그렇다 쳐도 2전, 3전 다 승부를 했다가 깨졌으면 안 탈 법도 한데 이런 것도 거절하면 또 탈 말이 없거든요. 박태종 기수가. 아무튼 1번, 9번 레크리스와 골든 레이디 말씀을 드리겠고 1일 천리는 좀 불안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경주 혼합 3군 1300 14마리 마필이 출전한 경주입니다. 네, 저는 이번 경주는 3번마 안양 타이거를 말씀드릴게요. 승군 마필입니다. 거기에 편성은 사실 무조건 빡빡합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빠른 발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마필이 언제 올라오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일단 빠른 말들이 많아서 초반에 특히 대책 없이 밀고 나올 정평수 기수라든가 그냥 무작정 나는 앞장을 때려보겠다고 밀고 나올 것 같고 또 파라오가 능력은
완전히 지금 하향세입니다만 댕빨이 엄청나게 빨라요. 얘가 국산마지만 얘가 팡 튀어나오고 그러면 외곽에 선행 인기를 모을 수 있는 슈퍼플렉스라든가 12원마 금화빅토리아 이런 마필들이 선행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부산 성킹도 사실은 댕빨이 예전에 상당히 좋았던 마필이고요. 그래서 이게 4번마가 뭐 아이세이 우대인은 무조건 따라가겠지만 4번마 임페라토르가 안쪽에서 지지고 나오고 파라오가 또 이거는 뭐 안 나갈라 그래도 이만은 끌고 나가는 마필이에요. 파라오가 끌고 나가고 슈퍼플렉스가 나가고 금화 빅토리아가 나가고 이런 상황이 된다면 3번만 안양 타이거가 막판 역전곡 지난번에 확실하게 뚜렷하게 끝걸음이 일어난 모습 보여줬고 이 마필은 주법이나 주행에서 근육 완성도라든가 이게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뛸 수 있는 마필이라고 생각이 돼서 스피드가 부족한 단점이 있긴 합니다만은 실전을 거치면서 조금 더 향상된 걸음발을 보여줄 수 있고 역전극을 한번 모색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예. 자, 저는 복병권 하나를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가끔 한 번씩 제가 노리는데 노릴 때마다 그래도 착순권에는 근처는 옵니다. 자, 14번 키토산인데요. 자, 동수로 안장이 교체됐습니다. 자, 인기권에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마필이 되겠습니다. 자, 원래 고질적으로 발주가 안 나오는 마필입니다. 발주가 안 나오는 마필인데 최근 들어서는 발주력은 이제는 좀 보강이 됐습니다. 근데 뒤가 안 나오죠. 뒤가 안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 최근에 박현우 기수 그리고 이하나 기수 기승시키면서 준비를 했는데 자, 이번에 동수로 안장을 교체하면서 감량의 혜택이 있고 앞선이 말씀해 주신 대로 좀 빡빡합니다. 앞선에 더 던질 마필이 빡빡한데 이 키토사는 앞선만 가담하는 녀석은 아니고요. 이 뚝심까지 조금씩 보이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인기권에서 좀 밀려나는 녀석인데 뭐 삼복승식이던 배당이던 뭐 관심을 갖고 한번 배팅에 적절하게 조합을 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 만들어낼 수 있는 복병권의 세력 14번 키토산을 언급드리겠습니다. 저는 2번만 아이세이 후데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마필이 10월 4일날 선행을 가고 올대가리 마필로 팔렸는데 부러졌습니다. 선행 갔다가. 그리고 지난번 1300거리에 출전을 해서 또 대가리 마필로 팔렸는데 또 부러졌죠. 직직전 경주에는 이 마필의 한계점을 노출했던 겁니다. 아무래도 마차가 좀 얇고 보폭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거리가 들면 불안하겠구나 판단을 했는데 지난번 1300거리에서 꽤 잘 뛴 겁니다. 착수는 3착이지만 슈퍼서린이 선행을 나갔는데 말이 물고 튀면서 끌고 튀면서 슈퍼서린 외곽으로 시종 경합을 펼쳤습니다. 선행을 깔끔하게 나섰던 슈퍼서린도 마지막에 끝걸음이 무뎌질 정도로 아이세이 후데이가 거세게 압박을 가면서 결국 그 바람에 목차로 졌는데 선입권 차분하게 따라붙었던 위키드 메신저한테 시종 무리하게 경합을 하고도 목차밖에 지지 않았던 부분 나름대로 높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게이트 내선에서 꽉 잡고 따라갈 겁니다. 꽉 잡고 따라가는데 따라가는 선입전개 속에서 끌리지만 않고 잘 잡고 안배가 된다면 마지막에 뭐 탄력감은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선행 경합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경주 우리 이종환 전문가가 말씀해 주셨는데 임페라토르, 파라오, 백억이, 부산 썬킹, 금화 빅토리아까지 다수의 선행마가 포진된 경주 선두권 경합이 치열하게 일어나는 경주 절대로 선행마 축으로 놓고 가는 건 안 됩니다. 요즘 유행하죠 지우개 막권. 그렇죠. 선행마 인기마도 팔리면 그 지우개 막권입니다. 선행 조합은 어찌됐건 따라가는 놈을 놓고 배팅을 해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부경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전에부터 그러는데 어떻게 안양 타이거를 마명으로 마사이가 허가를 해줬는지 이해를 못해요. 안양 라이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양 라이언. 그렇게 하니까 근데 안양 타이거 말고 또 뭐 있죠? 여기 안양에? AP. 뭐. 그것도 나와야 돼요 안양이. 그러니까 이러다가는 뭐 서방 다 나오겠어. 목포 오거리 다 나오겠어. 목포 오거리. 해남 식계파 막 이런. 전주 월드컵 다 나오겠어. 이거는 허락을 해주면 안 되는데 마명으로 사실. 그렇죠 이거는 근데 이제 뭐 마주측 입장에서는 뭐 안양 라이언도 있으니까. 안양 푸마 뭐 안양 뭐. 그러니까. 안양 잔나비 이런 거 나오면 원래 이런 거는 마명 허가를 안 해주는데 해주면 되잖아요. 시원하게. 나중에 뭐 안양 뭐 나오겠죠 뭐 푸마 뭐 뭐라 그러던데. 안양 이글 뭐 이런 거 나오면 이제 괜찮겠죠. 마주가 뭐라고 그랬었는데. 마주 이유를 아니요 마주가 관련이 돼 있대요 관련이? 들었는데 까먹었어.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에 알려주세요.
자, 구경주 국산마 4군 1400경주는 우리 강호 전문가의 강승부 경주입니다. 서울 구경주 들어갑니다. 국내산 4군의 1400m 별정 레이스로 펼쳐지는 강호가 준비한 금일의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14마리가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전력차가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직전 경주에 입상을 차지한 마필, 그리고 착순권에 안착했던 마필, 그리고 인기를 모으고 부러졌던 마필들. 자, 이런 마필들의 접전 레이스이기 때문에 기본 배당도 상당히 높게 형성될 수 있는 혼전세의 레이스입니다. 자, 이번 경주를 승부 경주로 잡은 이유는요. 자, 새벽 조교 최우수 마필 출전하기 때문에 잡았습니다. 그렇다고 조교만 좋은 녀석은 절대로 아닙니다. 자, 기본적인 자질이 있고 개인적으로 주법이 향후 기대치를 가질 수 있는 녀석이고요. 이번 경주 대비해서 1400m 중거리에 대비해서요. 좀 더 지구력 보강, 근성 보강, 탄력을 길게 뽑으면서 훈련을 시행한 그런 녀석이 출전을 합니다. 자, 인기도에서는 좀 밀릴 녀석이기 때문에 축 잡고 구멍수 압축해서 한 3방 정도로 때린다면 충분히 환수까지 보장된 레이스로 평가를 했습니다. 금일 들어가는 강호의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 경주입니다. 새벽 동안 열심히 조교 관찰했고요. 자, 열심히 분석했고 해당 마방의 승부 의지 모두 확인을 했습니다. 자, 축 잡고 강중약 3방 금일의 메인 승부 경주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경주 국산마 3군 1800경주는 우리 이종환 전문가의 또 강승부 경주고요. 네. 자, 10경주입니다. 국산마 3군 1800m 승부 경주로 꼽았는데요. 자, 제 팬 여러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 경주가 제가 굉장히 선호하고 잘 맞추는 유형의 경주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누리왕이 대가리 후치고 들어왔던 경주들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때리고 받치고 2방으로 누리왕을 맞춰드렸어요. 인기마들 많이 팔렸습니다만은 다 제껴드렸어요. 다 제껴드렸고, 인기 순위에서 강하게 인기를 모았던 5번을 놓고 딱 2방이었습니다. 저는 제 팬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때리고 받치고 다 잘라드렸어요. 팔리는 인기마들. 왜 그러냐면은 경주의 흐름을 알기 때문이에요. 경주의 흐름을 아는데 이 경주가 바로 그 경주하고 비슷한 경주예요. 뭐가 비슷하냐면 느린 경주예요. 그러니까 전력이 좋은 마필들이 뛰는 경주하고 전력이 부족한 마필들이 뛰는 경주는 빠른 경주고 느린 경주가 완전히 흐름이 다릅니다. 근데 느린 경주는 제가 정말 전공이죠.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근데 이 경주가 흐름 자체가 아주 느린 경주이기 때문에 또 흐름 자체가 마이키티 홍콩이 선행을 가면서 줄서기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경주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주 제가 전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주의 핵심은 뭐냐면 줄서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임마를 놓고 때리면 되는 경주예요. 그리고 바닥에서 올라오는 추임마가 오히려 인기를 모으더라도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알고 들어가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주는요, 누리왕의 소통시대가 들어왔던 경주하고 아주 흡사한 경주. 이런 유형의 경주는 제가, 누리왕이 지난번에도 제가 선행만 받으면 그냥 뺑 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흐름이 느리기 때문에 누리왕이 지구력이 부족하지만 선행만 받으면 그냥 뺑 돈다. 그 페이스를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경주도 아주 느린 흐름이기 때문에 선임마를 가지고 승부를 보면 되는 경주이고 구멍수 압축이 되고요. 바닥 추임마는 배팅권에서 인기마라고 해도 자르고 들어가는 승부 경주입니다. 이상입니다. 11경주 왔습니다. 국산마 2군 1800경주인데 강호 전문가의 9경주 승부, 이종환 전문가의 10경주 승부, 그 두 개가 좀 연타로 적중이 되고 이 11경주를 좀 맞이했으면 바람입니다. 맞이했으면 하는. 12경주 끝나고 또 제가 마지막 경주도 승부 경주를 했잖아요. 후반부에 지금 몰아승부인데 제대로 한번 그 적중으로 좀 연결해 주세요. 네. 두 분이 다 맞히면 나는 좀 못 맞춰도 욕을 좀 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11경주 가겠습니다. 국산마 2군 1800 14마리 마필이 나온 경주인데 누가 먼저 하실래요? 요 앞에 10경주가 내 승부니까 먼저. 네, 먼저 하세요. 뭘 할까? 6예요, 6 해야지. 3번 강자 하겠습니다. 저는 강자. 조교로 일단은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주행기사 맞고요. 출전을 합니다. 11월 2일에 인기를 많이 모으고 문세영 기수가
입상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뭐 상혁이가 기승을 하고요. 자, 이번 주 훈련하는 내용을 보니까 강도 높게 소화시키면서 뭐 훈련 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뭐 직전에 막 훈련 상태가 안 좋았다. 자,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지난번에도 괜찮았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번 경주 편성 자체가요. 자, 엄밀히 한 마리씩 꼼꼼히 뜯어보면요. 저는 강자가 뭐 주행 주법이나 주행 밸런스나 이런 능력으로 볼 때요. 절대로 약한 마필 한 수 위라고 봅니다. 자, 이번에 상혁이로 곧 교체하면서 출전을 하는데 자, 훈련 상태 의지 많이 보였고 상태 하자 없고 뭐 다시 한번 재정비 잘했기 때문에 직전에 아쉬움 서력할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3번 강자입니다. 자, 저는 6번만 해마로 말씀드릴게요. 인기마일 거예요. 근데 이마필은 뭐 두 가지를 극복해야 되죠. 일단 승군전에 상대가 무지하게 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성에 나온 말들이 세다기보다는 지난번에 그전 동안 뛰었던 마필들보다는 분명히 세졌어요. 그 다음에 1800 중거리 첫 도전 1400을 거치지 않고 지금 바로 1800으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경주거리가 대폭 늘었기 때문에 과연 중거리 적응력을 보일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승군전 강한 상대 그다음에 늘어난 거리 두 가지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냐는 것이 문제인데 물론 무조건이다라고 장담을 할 수는 없어요. 1400까지 뭐 잘 뛰다가도 1700, 1800에서 그냥 힘을 못 쓰는 마필들도 많으니까요. 근데 이 마필이 그동안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경주가 빠른 페이스에서도 자력으로 때리고 올라오고 직전에도 뭐 그냥 여유 있게 정말 여유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룰루룰루 랄라라 놀면서 들어왔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이 내용을 분석해보고 경주의 페이스를 분석을 해보면 너무 잘 뛰고 있어요. 거의 흠잡을 데 없이 뛰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뭐 이번에 늘어난 거리 적응력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한번 예측을 해봅니다. 그쵸. 6번마 해마루는 그 능력마로서의 그 재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건데. 그 비카 새끼들이 앞다리가 뻣뻣해요. 그쵸, 앞다리가 뻣뻣한데 항상 보면 좀 뻑뻑해요. 네, 앞다리 그러니까 이렇게 뛰어야 되는데 말들이 비카는 이렇게 찍고 뛰거든요. 비카 새끼들이. 근데 비카 새끼 중에 이렇게 뛰면서 등발이 좋은 말들은 다 잘 뛰어요. 대표적인 게 조이럭키고 해마루가 이제 거의 490km 나가는 말인데 이 앞다리 쓰임이 좋습니다. 비카 새끼 치고는 잘 뻗어요. 그 비카의 이 장점은 이 지구력이거든요. 지구력이지. 그 뭐냐면 구만석은 대표적으로 비카인데 이렇게 뛰거든요. 근데도 장거리가 되잖아요. 그 해마루는 아버지의 이제 지구력을 물려받은 대신 이 목에 쪽 엄마 말에 그 부드러운 발스임을 타고났기 때문에 얘는 분명히 뜁니다. 앞으로 계속 뛸 거예요. 지금도 뭐 충분히 확인을 시켜줬고 뭐 장거리도 제가 봤을 때 중거리 1800도 통과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내다보고 있고. 네, 저는 9번말 락슈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깜짝 우승을 차지했기 때문에 뭐 배당을 터뜨렸던 말이기 때문에 아무리 또 박태종 기수가 기승했다고 할지라도 강하게 주목은 받지 못할 겁니다. 물론 지난번보다는 많이 팔리겠죠. 근데 제가 지난번에 그 쌍복식 강축으로 놓고 때렸던 말인데 이 복귀가 계속 떠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 박현우나 박시천이나 제대로 몰아내질 못했는데 지난번 박태종이 타니까 완사이드하게 그냥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바닥에 있다가 4코너 눈 깜짝할 사이에 탄력을 붙여가지고 낙승을 얻었는데 일단 뭐 여전히 훈련 상태는 양호하고요. 뭐 여전히 해볼 만한 상황이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9번 락슈미. 지난번에 그 베니윈을 한 구멍 더 가져가면 맞히는 건데 구멍 수가 오버돼가지고 참 그 100배를 놓쳤던 아픈 기억이 있는데 1345등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9번 락슈미 이번에도 또 해볼 만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번만 강자, 6번만 해마루, 9번만 락슈미 3두 일단 기대를 하는 경주고 마지막 12경주는 저 김영애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12월 6일 토요경마 12경주 호납 1군 1400m 경주 토요경마 마지막 경주이자 김영애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1군 1400경주입니다. 외산 1군들 단거리 스프린터형 마필들 그러니까 중장거리 나가면 조금 버거움이 있는 마필들이 전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굉장히 빠른 흐름으로 레이스가 진행이 됩니다. 선두권 경합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경주고요. 자, 이런 가운데 전개상에 좀 허점이 발견이 됩니다. 그 허점을 제대로 파고들 수 있는 마필. 직전 경주 복귀 내용이 짱짱하게 떠오르는 마필. 복귀가 짱짱하게 뜨는 마필이 훈련 때 컨디션 최고입니다. 일단 무조건 훈련을 보면서 얘는 그냥 대가리다 생각을 하고 있었던 마필이 있는데, 그 마필 편성 보니까 쌍대가리까지 가능합니다. 그 노림수 마필 쌍복에 머릿말로 놓고 후차권 옥석을 잘 가려가지고 마지막 경주 제대로 잡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적중으로 연결하면서 토요경마 웃으면서 마무리 질 수 있도록, 경마가 그렇죠. 경마가 끝났을 때, 경마가 끝나고 문지방을 넘어갈 때, 경마장 문지방을 넘어갈 때 적중하면 뭐 하루 정도, 하루 경마가 실패했어도 마지막만 마치면 그래도 웃을 수 있는 게 경마인데, 초중반도 잘 하겠고 마지막 마무리까지 잘 해가지고 환하게 웃으실 수 있도록 김영이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토요 경마 금방 끝났네요. 그렇죠. 아무튼 저희는 일요 방송에서 다시 찾아뵙겠고, 토요일날 현장에서도 최선을 다해가지고 반드시 좋은 결과, 특히나 후반부 몰아치는 승부처 90, 12 경주 제대로 잡아낼 수 있도록 더 남은 시간 더 최선을 다해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